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 제1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화학교사 김용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만들게 해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굉장히 또 훌륭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뒤에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또 창의력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식물별 생장 조건에 따른 비닐하우스 자율재배 시스템을 구현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마트팜 있죠. 그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고민을 했어요. 저는 제1고등학교 김용조고 저희 팀은 닥터 스톤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게 저희가 직접 만든 거고요. 실제 지금도 계속 생장 중에 있습니다. 목차를 같이 보실게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이, 저 사진이 지금 저희가 키우고 있는 상추고요. 조금 이제 싹이 나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1번부터 5번을 쭉 보시면은 스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주제 선택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어벤져스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는, 이제 저희가 어벤져스라고 이제 이름을 했어요. 그리고 대담하고 담대하게, 즐거운 스트레스는 창의력과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총 5가지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로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까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지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필요했고 조금 더 고민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사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였어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스팀 다 아시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일반적인 연계인가? 이게 각자의 분야에서의 연계가 끝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과 간의 중첩이 전부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스팀에 대한 본질을 먼저 파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저는 어쨌든 화학교과니까 화학이라는 굵은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융합교과가 각각 가지를 뻗어 나가는 이런 그림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어떤 하나의 주제 목적성이 먼저 있고 이 주제를 통해서 화학, 과학, 엔지니어링, 아트 이런 다양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하나의 그냥 성장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복합적인 매개체로 저희는 스팀을 설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자라나서 줄기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근본적인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사진이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팜 관련돼서 만들면서 직접 코드도 짜보고 아두이노 우노 갖고 한번 다양하게 활동을 해보는 사진입니다. 네, 다음은 주제 선택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고민을 했고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총 3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고충을 반영하는 거, 두 번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세 번째는 우리 학교의 자원을 120% 활용을 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있는 경기도 이천은요, 여러분들 이천 하면은 생각나는 뭐 특산물, 농산품 뭐 있죠? 네, 쌀이죠. 네. 아시다시피 농업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종 중에서 8%가 농업 인구에 종사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뭔가 농업에 많이 종사를 하는데 어떤 개인적인 정보나 농업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 부족한 현상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자, 우리는 지역사회에 한번 살리기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인데요. 저는 아이들이 엄청 멋있는 옷을 입고 막 드레스업을 해서 올 때도 멋있지만 저는 교복을 입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탐구 과제도 엄청난 뭐 아이디어도 있고 더 높은 과제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형식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었지만
과연 교과서와 교과의 연계성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화학원 첫 단원, 화학의 첫걸음이죠. 예, 그 단원에 이제 프리츠 하버가 나옵니다. 프리츠 하버가 이제 암모니아 합성법으로 질소 비료에 대한 공정을 얘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을 이제 극복을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여와 기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간단하게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는 연계성을 시작을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의 자원입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특성화학과와 보통과, 우리가 인문계죠. 인문계 같이 있는 종합고등학교예요. 네, 종합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문계 수업도 있지만 농업토목과, 조경원해과, 전산응용기계과, 디지털 전자과, 식품가공과 굉장히 많은 분과된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만드는 자율생장 재배 시스템 자체가 각 분야에서 그 자문을 구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물의 생장 조건에 따른 부분은 이제 조경원해과 선생님께 바로 여쭤보면은 자문을 구할 수가 있고, 스마트팜을 제작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무게적인 부분의 하중 계산은 기계과 선생님들이 엄청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할 수 없었고 아이들 스스로는 할 수 없었는데 주변에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하나된 스팀을 이루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이 닥터 스톤이에요. 네, 스톤 돌멩이죠. 네, 이 인문 분야에 제가 지금 출품을 하게 돼서 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돌멩이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오는 이 스마트팜을 만들어버리자 라는 의미에서 닥터 스톤이라고 했고요. 이것도 사실 스팀처럼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Science, Technology for Opportunity and Experienc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과학기술이 이 기회와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준다라는 구동력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꾸리게 됐는데요. 총 3가지로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 10년 전에 만든 말이거든요. 네, 관심이 흥미가 되고 흥미가 집착이 되며 그 집착은 실력이 된다. 이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말이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스팀 사실 6개월 동안 과정 쉽지 않습니다. 예, 여기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엄청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 과정 그냥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 집착이 흥미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본인의 실력으로 발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역할 분담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면접을 봤어요. 아이들을 뽑을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뭐 성적 수준, 성취 수준, 성적, 사회적인 연대감,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렬한 눈빛, 진로와의 연계성,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호기심과 끈기였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도 있게 생각을 하고 끈기 있게 작용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팀에는 총 5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한 명 학생은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었고 스스로 자기가 그 게임 프로그램도 어플로 개발을 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친구는 발표와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표를 너무나 잘했고요. 또 한 친구는 공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미술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고 실제로 다양한 디자인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최종 단계까지 오게 되었죠. 또 한 친구는 뭐 수학적인 거나 공학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아서 끈기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서 학생들이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정리하고 회의록을 적으면서 스스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벤져스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제 지금 교무실에 붙어 있는 그 표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대담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앞뒤 말만 바꾸면은 되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대담하다는 말은 사실 어떤 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담대한 거는 이제 행동적인 부분인데요. 이 스팀 R&D에서 딱 필요한 말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걸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일단 저질러 보는 거예요. 이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표를 가져야 되죠. 이 목표를 갖고 나서 맨 땅에 헤딩을 해라.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 스톤이지 않냐.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를 갖고 맨 땅에 헤딩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결과보다는 저는 과정에 엄청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실패해도 좋다 하다가 합선이 돼서 불이 난 적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경험이지 않냐.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쌓여가는 그 피드백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보다는 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 2개를 동시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첫 번째는 생장 조건에 따른 스마트팜을 제작한 거였고, 두 번째는 화학 비료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생장에 필요한 뭐 질소, 인, 다양한 물질들을 직접 저희가 한번 뽑아내보고 천연에서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화학 비료에 대한 연구까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요 단계별로 있는 거는 책자를 보시면 된 것처럼 거두절미 하고,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빨간색 부분을 좀 보시면은 피드백 및 협의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매 시간마다 피드백을 하고 매 시간마다 협의 내용을 썼어요. 이 시기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오랫동안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적어놨고요. 마지막 11월 12일 날 성과 발표할 때도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심사 기준으로 협의 내용도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한번 개선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저기까지 적었습니다. 네, 거의 다 와갑니다. 네. 네. 연구 과정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는요, 본인의 한계치가 있을 거예요. 힘들 겁니다. 네. 그 한계치와 본인의 그 한계를 흥미와 끈기면은 넘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과 열정과 투지가 있다면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까지가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요거를 알려주고 싶었고요. 고등학교 생활,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자기 책상 의자 같아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움직이면서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없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에 몰입해서 집중해 볼 수 있는 이 경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또 창의력에 대한 형식 도약을 이루고 발산적 사고를 통해서 이 과학적인 사고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혹시? 사진인지? 네, 맞습니다. 가지가 탈피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과학 관련된 서적이랑 그 TV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는데요. 어제도 TV를 보다가 왔어요. 네, 계속. 근데 거기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그 인간의 성장과 학생의 성장과 가장 닮아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유인원이요, 뭐 침패치 원숭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생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각류와 가장 닮아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갑각류는 처음부터 뭐 새우, 가재, 개, 이 생물들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되게 작게 태어납니다. 근데 탈피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한 갑옷을 점점 입어가죠. 한번 그 탈피를 할 때 가장 연약해져요. 주변의 포식자로부터 엄청나게 공격도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걸 견뎌내면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스팀 R&D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과정도 이거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하는 과정 매우 힘듭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내면서 본인이 삶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과정. 지금의 여러분들은 더욱더 값진 갑옷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또 훌륭한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원소 기호예요. 네. 어, 그 저희 응원 멘트와 더불어서 질문 하나 더 있어서 네, 그 스팀 R&E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기대의 말씀 주신 분 계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너무 차분하게 잘해준다고 편이신가 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멘트 남겨주셨고 이제 질문은 저희 이제 학생 특성을 발견해서 진행하신 게 인상이 깊었는데 진행하시면서 다른 교과의 연계가 어렵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셨어요. 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려웠죠. 네,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인문교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과서들 책이 있잖아요. 그 책 말고 언제 조경원예과에 있는 원예 교과서를 읽어보고 디지털 논리회로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았고 저희가 또 외부 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도 또 초빙을 해가지고 직접 했기 때문에 초반에 저희가 그 연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질문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연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렸고 실제 착수하는 과정은 2~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인문 분야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리고 어떤 분께서 선생님 너무 멋지시다고 내용 잘 들었다고 감사합니다. 네. 누구신지 한번 사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네, 네. 김용조 선생님의 발표 마무리 짓고요. 지금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까요? 네.